자, 11월 15일 12주차 마지막 상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자, 10월 10일 날에 사업을 개시했는데요. 여기 문제에 보게 되면 10월 1일 그리고 10월 8일 이렇게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분으로 매입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10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0월 10일 이전에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러한 규정을 본 것 같아요.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자, 이렇게 자, 요건이 이거다. 그죠? 가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근데 우리는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1월 20일까지 가능한데 10월 20일 날 했으니까 요 요건은 갖췄다. 그죠? 자, 그리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사한 기간 이내에 매수액 공제한다. 이 말이 뭐냐면 가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수액은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10월 1일부터잖아요. 자, 10월 1일부터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 날, 자, 10월 1일 우리 상품 구입액 50만 원, 그리고 10월 8일 비품 구입액 30만 원. 자, 그리고 11월 20일 접대비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접대비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로 했기 때문에 접대비 사용액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다 합치면 자, 매입가액 합계는 130만 원이고 130만 원이고 자, 여기에다가 세율 10%를 곱하게 되면 자, 매입세액은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쉽죠? 네, 문제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매입세 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굵직한 주제가 한 2가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 매입세액은 이번 시간에 다 했고요. 제가 컨디션만 좀 괜찮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조금 요거는 양해를 좀 바르도록 할게요. 자, 7번째 챕터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요거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신고 납부와 간이가 되자 요거 있습니다. 자, 내용은 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간이가 되자는 이제 법률이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야기 조금 해야 되는 게 조금 많고요. 네. 자, 그렇다면 차가감 납부세 계산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엄청 쉽습니다. 네, 이거 엄청 쉬워요. 자, 차가감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지 간이 가세자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조를 잘 알아야지. 자, 우리 신고서 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신고서를 연다. 자, 매출세액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번 매출세액은 여기 9번 있죠. 합계액 15만 8천 원.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 매입세액은 여기 나번 있죠. 나번. 네, 나번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지울게요. 네, 요거 1,000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번 납부세액은요. 여기 가번에 15만 8천 원, 나번에 1,000원을 뺀 15만 7천 원, 요 다 납부 환급세액 요거 있죠? 네, 가나를 뺀 게 다다. 이게 3번 납부세액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병간 및 공제세액은요, 이제 요 밑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4번부터는 여기 밑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뭐 전자 뭐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원 빼주고 하는 거. 지금은 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강학적으로 일단 좀 넣은 거예요. 네, 좀 넣은 거고. 자, 19번을 얘기하는 거고. 자, 20번이 여기 합계에 해당이 됩니다. 합계에. 자, 그 밖에 경감공제세, 요 18번 있죠? 여기 18번. 네, 요거예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뭐 대리납부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54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요거 21번입니다.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자, 자, 환급이 발생한다면, 언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요거, 환급은 언제나 확정 신고 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할 때 환급 받으려고 한 세액이 있다면 요 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서상에 이렇게 남겨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납부할 세액이 15만 7천 원이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7천 원으로 다운되죠? 네, 이게 확정 신고서상의 환급세액을 예정 신고서상의 환급세액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22번 예정 고지세액은요. 자, 보세요. 자, 법인은 뒤에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안 적어놓은 것 같네. 자, 법인은 첫 번째, 자, 예정 신고 시에는 자, 원칙이 신고고 자, 예외가 고지입니다. 고지. 자, 두 번째, 자, 확정 신고는 자, 원칙이 신고입니다. 자, 개인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예정 신고 시에는 원칙이 고지예요. 고지. 예외가 신고입니다. 자, 확정 신고 시는 원칙이 신고예요. 확정 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원칙이 다릅니다. 법인은 예정 신고는 원칙이 신고입니다. 근데 개인은 고지입니다. 그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은 법인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고할 여력이 법인보다 낮다고, 역량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편하게 2번만 신고하고 2번은 그냥 고지해 주겠다라는 거고, 법인은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모두 다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 예외 요 조치도 이번에 생긴 거예요. 이번에. 네.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생긴 겁니다. 네.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그것도 고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정 고지세액인데요. 우리가 그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 때 납부한 내역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적어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정 고지세액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신고상에 우리 가사표준 계산하고 매출세액 계산하는 거, 그리고 매입세액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이게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고할 때마다 10,000원 빼줍니다. 10,000원. 하지만 이게 학정 신고 때만 해주기 때문에 예정 신고 시에는 10,000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학정 신고 시에만 빼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여기 있네요. 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자, 요거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빼주는데 직접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학종 신고 시에만 적용해줍니다. 학정 신고 시에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 세액공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19번. 자,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법인은 안 됩니다. 네, 법인은 안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급가액 10억 초과하는 우리 규모 있는 개인 사업자도 안 됩니다. 맞았죠? 되는 사업은 일반 가세자 중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자. 자, 우리 위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영수증 발급 의무자라고 한다면 누가 있나요? 이용, 미용, 목욕탕 뭐 등등등 있었잖아요. 자, 이런 영수증 발급 의무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공제는요, 이게 현금 영수증 포함이고요. 자, 공제액이 얼마냐? 자, 요거 1.3%입니다. 1.3%. 뭐 옛날에 간이가세자는 뭐 따블로 해주는 뭐 숙박, 음식 뭐 이런 거 2.6%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동일하게 그냥 1.3%로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1.3%. 자, 요거는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1기 학점 때뭐 1,000만 원을 다 받았다고 하면 2기 때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간 통산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예정, 학점 이렇게 한도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연간 한도. 그래서 뭐 1기 때는 이 사무실에서 2기 때는 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데는 어쩌면 여기 그 뭐냐 한도에 한도를 잘 못 집어낼 수도 있는 확률도 좀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됐고요. 자, 이제 신고 납부인데, 자,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차가감 납부세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예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312페이지에 있네. 자, 문제는 세 문제밖에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부가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다음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지세 별도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자,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계산된다라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매출액은 1억 원이네요. 자, 여기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계산이 되겠다. 그죠? 자, 총 매입액은 8,000만 원이래요. 8,000만 원. 자, 그런데 해당 총 매입에는 거래처 선물 구입 금액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선물 구입 금액은 접대비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접대비는 우리가 그 뭐냐 그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문에서 좀 발라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700만 원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10%를 해주고 나면 얼마가 되죠? 7,300만 원을 되니까 730만 원을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납부세액은
1000만원에서 730만원을 빼고 그러면 270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 27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해당 사업자는요. 이렇게. 자, 문제 쉽다, 그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쉽습니다, 그죠? 자, 매출세액. 자, 매출세액은 자, 매출액은 1억 1천만 원인데 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억 1천만 원 곱하기 세액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110분의 10을 곱해주고 나면 10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차감하는 매입세액은 자, 상품 매입액이 3천만 원이 있고요. 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있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정당한 매입세액이 될 수 있겠네요. 3천만 원 곱하기 10% 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3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또 매입세액이 하나 있습니다. 자, 거래처 선물 구입비 550만 원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그런데 거래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접대비입니다. 그죠? 접대비.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세액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주면 7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자, 마지막 3번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보도록 합시다. 강의 걸리니까 참 이야기하는 게 많이 어렵네요. 자, 하나는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부가세 미포함이고 요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네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액은 700만 원이고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미품 매입액은 220만 원이고 또 부가세 포함이고 자료가 중구난방이네요. 자, 우리 매출세액을 먼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매출세액. 자, 매출세액은 1000만 원 곱하기 부가세 미포함이니까 10%. 그죠? 언제나 매출세액은 가세표현에서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500만 원이 있네요. 500만 원. 자, 근데 요거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0% 세율을 곱해줍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가세표준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세표준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이번에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액 부가세 미포함이네요. 700만 원 곱하기 10% 더하기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품 매입액.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죠? 자, 비품 매입액이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겠다. 그죠? 220만 원. 자, 곱하기 10에 나누기 11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7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하니까 90만 원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100만 원 빼기 매입세액 90만 원. 그러면 총 이번에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는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가감 납부세액 계산이었고요. 자, 마지막 이론. 자, 우리 신고납부와 간이가세자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론은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회계 처리, 재무 회계도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회계 처리 문제, 그리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부속 서류 작성,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이렇게 하면 이론과 실무가 조금 균형 있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 납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해줬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 우리 겸용사업자 쪽도 좀 건드려 줘야 돼요. 뭐 공통 사용자를 공급할 때 우리 안분 계산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칙만 좀 잘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교재 제가 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급 교재가 정상적으로 출간이 되면 또 그걸로 겸용사업자 또 강의를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와 납부예요. 자,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는 각 가세기간 중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가세표준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여기에서 용어를 먼저 좀 정의를 내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는 법률상으로는요, 이렇게 불러요. 가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령에서 말하는 용어는 가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기 때문에 1기분은 4월 25일, 2기분은 7월 25일, 3기분은 10월 25일, 4기분은 1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1기 예정은 1기, 그리고 1기 합정은 2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기 환급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기 환급 신고는 요 뒤에 구체적으로 제가 넣어놨나? 여기 있네요. 요거는 좀 따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이 조기 환급 신고는 그냥 어떤 예정 신고, 그냥 예정 신고랑 거의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내용을 다시 신고를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정산하는 거 외에는요. 조기 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기 환급 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정 신고와 납부입니다. 제가 여기 실어놨었군요. 좀 전에 얘기해 준 겁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요. 자, 원칙이 예정 신고는 신고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개인 사업자는요. 원칙이 고지에 의해서 징수되는 겁니다. 고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지서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기 예정부는 4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2기 예정부는 10월 달에
10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소액부 징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고지를 하려고 할 때 징수해야 되는 부가지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행정 비용이 더 들겠다 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확정 신고시 때 그때 함께 그냥 몽땅 신고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지세액은 직전 가세 기간에 50%반 정도를 고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1기 때 뭐 얼마 냈구나 그러면 2기 예정 때 그 50%를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인사업자 예외.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 신고는 신고 납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지에 의한 징수로. 자, 요건이 뭐냐 하면 자, 직전 가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것도 버겁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고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반대로 예외적인 경우가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직전 가세 기간에 공모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지금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만약에 1억 원이었어요. 자, 근데 직전이 1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1기. 자, 근데 2기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0입니다. 0.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0인데도 불구하고 자, 10월 예정 고지분이 5천만 원 날라올 거예요. 네, 이거를 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0이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세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납부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업 부진 등 요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 0으로 신고 납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뭐 하지만 뭐 이게 이제 그 납부를 조금 이연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또 1월이 되고 나면 5천만 원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정 고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정 고지세.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당연히 확정을 할 때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출이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자료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급을 받는 거죠. 10월 달에 5천만 원 납부했다가 1월 달에 다시 환급 받고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조금 이연하는 효과가 조금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정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신고 납부에 대한 원칙과 예외 사유가 이렇게 조금 뒤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 법인 사업자도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고지에 의해서 징수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확정 신고입니다. 자, 확정 신고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법령에 따라서 전부 다 신고와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업자는 각 가세 기간에 대한 가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자, 첫 번째. 자, 예정 신고 시에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가 자, 일기 가세 기간은 자, 1월 1일부터 자,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확정 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이 예정 신고도 신고했고, 그리고 이 확정 신고도 신고를 하는데 예정 신고분은 이미 신고한 거기 때문에 예정 신고분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각각 따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확정 신고 시에 다시 몰아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정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미 신고한 걸 또 왜 신고하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한 내용이 자, 미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확정 신고 시에 예정 신고분 미비된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고서 아까 봤죠? 매출세액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 매입 쪽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미비된 것만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기 환급 신고 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조기 환급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자, 2개월치 묶어 살 수 있으니까 자, 2월 자,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정 신고할 때는 3월 1일부터 그리고 4월 30일까지 이렇게만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조기 환급 신고도 이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3월 30일까지 이렇게. 자, 예정 신고할 때도 이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나면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맞았죠? 확정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교재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3번. 자,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은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21번에 우리 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4번. 예정 고지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예정 고지 납부세액, 요거 21번 4, 요거잖아요. 자, 요 내용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요거 이론편 다 나가고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공부하고 그리고 신고서와 부속 서류 작성하는 거 조금 이제 실습 위주로 해서 나가 보도록 해요. 자, 실습 위주로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이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론으로 되돌아가서 또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추석과제. 자, 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메인 매출 전표 회계 처리 문제지만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요거는 이번 주 금요일 19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리포트를 제출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 조금 더 충분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리포트에 좀 담아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수고하셨고, 감기 걸리지 말고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